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메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알파 채널에 있는 이 옵션들, 이 속성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예, 한번, 가능한 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일단 제가 뒤쪽에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좀 깔아놨고요. 알파를 좀 보기 위해서 투명한 게 어떻게 빠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새로운 텍스처를 하나 불러드릴 겁니다. 근데 이 텍스처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파 채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보시면 이런 이미지입니다. 예, 그라디언트가 되어 있고, 이미지 자체는 그냥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리고 채널 쪽에 들어가서 알파 채널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동그라미를 추가를 해서 흰색, 그 다음에 바깥쪽이 검정색. 당연히 투명도로 따지면 검정색 쪽이 투명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제가 시네마포드에서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자, 알파를 사용할 거고요. 자, 알파 쪽에 들어가서 로드 하겠습니다. 예, 요 파일입니다. 자, 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자, EL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그럼 이제 렌더링을 걸어서, 자, 여기 지금 렌더링 걸린 겁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알파 채널에 넣었던 그 알파 채널이 투명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검정색 쪽만, 그렇죠, 완전히 투명하게 됐죠. 이게 이제 기본 세팅 값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따져봐야 될 게 이 부분이죠. 이미지 알파라는 게 뭔지. 이 이미지 알파는 말 그대로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알파 채널을 쓰겠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얘를 체크를 풀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알파 채널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미지 자체 있죠. 알파 채널이 아니고요. 그 이미지 자체가 갖고 있는 명도값, 예, 그거를 투명도에 영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로.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이렇게 투명도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이미지는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처음에 봤던 알파 채널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지 자체가 그라디언트가 되어 있었죠. 이쪽이 검정, 이쪽이 흰색. 그래서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명도 자체, 혹시라도 이 이미지가 컬러링이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슈를 갖고 있어도 슈 값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슈 값을 걷어낸 명도 값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검정 흰색을 사용한 거지, 이쪽에 뭐 컬러를 쓴다고 해서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 알파, 이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겠죠. 당연히 알파 채널을 쓰고 싶다면. 자, 근데 만약에 알파 채널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혹은 알파 채널이 없다면 이미지 자체의 명도 값을 알파 채널 형태로, 그러니까 투명도에 영향을 주게끔 얘를 풀어버리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소프트라는 게 뭐냐면 기본값입니다. 이 소프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이미지 알파가 체크되어 있다면 그 알파 채널이, 예, 온전한 상태 그대로 투명도에 영향을 주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얘를 풀어버리면 위쪽이 활성화가 되죠. 컬러와 델타라는 게. 자, 이건 뭐라는 거냐면 이 소프트를 풀므로 해서 이 이미지 알파를 지금 쓰겠다, 그러니까 알파 채널을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알파 채널의 컬러 값 있죠. 검정과 흰색의 컬러 값, 명도 값,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투명도에 영향을 주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내가 이 값으로 어떤 범위에, 어떤 컬러에, 어떤 범위, 이 델타라는 건 범위입니다. 어떤 컬러에 어느 정도 범위를 알파 값을 쓸 거냐 이겁니다. 자, 지금은 얘를 조절해도 이렇게 크게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잘 확인이 안 될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알파 채널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죠? 완전히 흰색, 그 다음에 완전히 검정색 두 군데밖에 없죠, 색이.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색이 넘어가면 확 뚫려버리고, 그죠? 조금만 색이 범위가 잘못되면, 그쵸, 다시 이렇게 뒤집히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자, 제가 이렇게 다시 돌려놓을게요. 자, 이 이미지 자체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우리가 이 이미지 자체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이렇게 됐던 거죠. 이미지 자체가 갖고 있는 명도 값이 투명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그런데 소프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미지 자체가 갖고 있는 명도 값이 이제 투명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컬러와
델타라는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내가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먼저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컬러를 사용을 할 건지 여기서 명도값을 정하는 거고요. 이게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범위. 그러니까 유사 범위죠. 톨러런스 값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이 아까 흰색 쪽으로 가는 거죠. 그 흰색 쪽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투명도로 사용을 할 건지, 혹은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50% 하면 회색이 되겠죠. 예, 완전한 회색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내가 투명도에 영향을 미칠 건지, 투명하게 할 건지, 예, 그걸 지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 어떤 그라디언트 식으로 어떤 명도값의 단계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 이미지 알파를 쓴 것처럼 흰색, 완전한 흰색 혹은 완전한 검정 두 개밖에 없다면 사실 얘를 사용하기는 좀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명도값을 기준으로 범위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할 건지.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 뭐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이걸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예, 뭐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이미지 알파 사용한다고 하고 소프트 체크하겠습니다. 자, 인버트는 뭐 뻔한 거겠죠. 채널을 뒤집어 주는 거고 반대로.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프리 멀티플라이드. 예, 요거는 뭐냐면 체크를 했을 때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스트리트 알파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마다 좀 지원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시네마 4D 렌더링 세팅 쪽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쪽에 알파 채널과 관련돼서 여기 보시면 스트리트 알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알파 채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프리 멀티플라이, 아까 있었던 프리 멀티플라이의 알파 채널 방식으로 저장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리트 알파 채널 형태로 저장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라면은 이 프리 멀티플라이의 이 프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런 거 하듯이 프리라는 거는 어떤 선행되는, 그러니까 무슨 작업을 하기 전에 선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알파 채널을 먼저 이미지에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매트를 먼저 적용을 시켜요, 이미지에. 그래서 그 이미지 자체가 투명도를 한번 받습니다. 투명도의 영향을 한번. 그리고 알파 채널로 또다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스트리트 알파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채널을 먼저 이미지에 투명도가 영향을 주도록 적용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그냥 언매트 알파라고도 부르는데,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확인하는 것보다 애프터 이펙트 같은 데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는 스트리트 알파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걔는 이제 레이어 자체가 알파 채널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프터 이펙트죠.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 스트리트 알파하고 프리 멀티플라이드 알파 채널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좀 이렇게 보통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스트리트 알파 옵션이 없으면 프리 멀티플라이드로 저장이 됩니다. 알파 채널이. 그런데 사실상 프리 멀티플라이드 알파 채널은 좀 문제가 생길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스트리트 알파를 지원한다면 가급적이면 스트리트 알파로 저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예, 그 좋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여기서 직접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일단 이 정도 사이즈로 한 프레임만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습으로 테스트만 하는 거니까요. 검정색으로 돌려놓을게요. 예, 레이어 뉴 해서 쉐입 레이어 하나 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쉐입 레이어에 제가 1피스 같은 거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라디언트를 하나 넣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스트로크. 예, 그래서 스트로크에 두께 좀 주고요. 그라디언트 일부러 좀 컬러를 바꾸겠습니다. 이쪽은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요. 예, 그리고 이쪽 검정색 쪽에 투명도를 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예, 어떻게 지금 만든 건지 아시겠죠? 지금 알파 채널과 관련된 거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투명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저장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컴포지션, add render queue. 자, 그래서 뭐 세팅은 베스트로 해두고요. 자, 이쪽에 가서 어떤 포맷으로 저장을 할 건지 지금 우리는 이제 확인만 하는 거니까, 예, 뭐 타가나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채널 넣을 거기 때문에 RGB 플러스 알파.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매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언매트, 이게 스트리트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 멀티플라이드, 이게 매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트를 한번 적용시켜 준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프리 멀티플라이드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프리 멀티플라이드 저장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름도 알아보기 쉽도록, 이 테스트라는 곳에 이름도 알아보기 쉽도록, 예, PR이라고 할게요. 프리 멀티플라이드입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얘를 듀플리케이트 하나 뜰게요. 예,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가서 얘는 이번엔 스트리트로 한번 해볼게요. 스트리트로. 그래서 이것도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str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게요. 두 장을. 자, 그럼 이제 이쪽에 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드. 자, 그래서 먼저 프리 멀티플라이드를 열게요. 자, 열기 하면 물어보겠죠. 알파 채널이 있으니까. 자, 이때 기본값이 스트리트 알파로 되어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파일을 알파 채널을 어떻게 저장했죠? 프리 멀티플라이드로 저장을 했죠. 그래서 반드시 얘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프리 멀티플라이드일 경우. 이거 잘못 선택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오케이. 자, 두 번째 거는 스트리트 알파니까 얘 선택을 하고, 자, 얘는 스트리트 알파 체크할게요. 참고로 스트리트 알파가 왜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트리트 알파를 저장을 하면 스트리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프리 멀티플라이드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 여러분들한테 문제 소지를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확인 정확하게 할게요. 자, 그럼 얘를 한번 가져다 놓고, 먼저 프리 멀티플라이드 가져다 놓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투명도 적용돼 있고요. 요쪽, 이제 요 엣지 쪽을 보겠습니다. 엣지 쪽. 자, 이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예, 제대로 잘 빠졌습니다. 이상한 색 나온 것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요놈 끄고 스트리트 알파를 한번 가져다 놓을게요. 자, 스트리트 알파도 보면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똑같죠? 뭐 스트리트 알파나 얘나, 그죠? 똑같죠? 그리고 스트리트 알파도 보면 엣지 쪽에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스트리트 알파와 프리 멀티플라이드 알파는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자, 먼저 얘네들의 알파 채널을 다 꺼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메인, 자, 이그노리, 오케이. 자, 얘도 메인, 이그노리. 자, 보시면 스트리트 알파는 알파 채널을 사용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게 이미지 자체죠. 원본, 그러니까 채색이 되어 있는. 자, 일단 제일 먼저 차이가 나는 게 어떻습니까? 이 계단 현상이 있는 곳에 안티 알리아싱이 적용이 안 돼 있죠. 전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파 채널이 저장될 때 이 원본의 이미지, 그러니까 채색된 이 부분에 그렇죠, 투명도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저장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프리 멀티플라이드는 어떻게 한번 볼게요. 자, 프리 멀티플라이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알파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자, 얘는 이쪽에 이미 벌써 투명도에 영향을 받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얘가 갖고 있는 알파 채널이 저장되기 전에 이 원본의 이미지, 그러니까 채색된 이 부분에 한번 매트가 적용이 이미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라는 그 단어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저장되기 전에 이미 원본에 투명도에 영향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세이브가 됐다는 겁니다. 알파 채널도. 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문제가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먼저 프리 멀티플라이드 요겁니다. 다시 자, 알파 채널을 쓰겠다고 할게요.
자, 그럼 알파 채널이 제대로 빠진 건데 제대로 선택을 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그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완전 검정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화면상에 완전 검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완전 검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프리멀티플라이드의 색상이 기본값이 검정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검정색이 적용이 안 된다라면, 이 부분이 검정색이 아니라면, 자, 오케이 눌러볼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엣지 쪽에, 그쵸, 뭔가 꺼멓게, 그죠? 여러분들 이런 현상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시면 왜 알파 채널을 적용시켰는데 이렇게 테두리 쪽에 검정색이, 예, 테두리가 이렇게 보이는지, 이 부분을 질문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장될 때 그 검은색 부분이 완전 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뭐 그 컬러에 그 여러분들 왜 RGB냐 뭐 이런 sRGB냐 이런 그 색상 환이죠. 그런 거의 차이에 의해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자, 얘 같은 경우는 조금만 검정색 부분이 완전 검정이 아니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멀티플라이어로 저장한 알파 채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한 검정,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나 이런 데가 완전한 검정색이 되도록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확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프리 멀티플라이드로 저장을 했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불러드릴 때, 내가 프리 멀티플라이어도 선택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게 기본값이 스트리트 알파로 돼 있죠. 애프터 이펙트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프리 멀티플라이어로 저장된 그 파일을 이렇게 스트리트 알파라고 잘못 선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죠? 까만색 테두리가 나오죠.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왜 불러드리면 이렇게 까만색 테두리가 보입니까?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는 프리 멀티플라이드로 저장된 거는 반드시 프리 멀티플라이드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기본값 그대로 스트레이트 알파로 열면 이런 식의, 예, 완전한 알파 채널이 빠지질 못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겠죠. 작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프리멀티플라이드는 반드시 프리멀티플라이드로 체크를 해줘야 되고, 또 이 빠지는 부분, 끝 엣지 부분이 이제 주로 그런데요. 이 부분도 반드시 검정색이 되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자, 그럼 이제 확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스트리트 알파입니다. 자, 스트리트 알파. 자, 스트리트 알파 쪽은 다시 들어가서 스트리트 알파를 사용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스트리트 알파. 그럼 아무 문제 없이 빠지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만약에 내가 스트리트 알파로 저장된 파일을 불러드릴 때 본인이 실수해서 만약에 프리 멀티플라이드로 불러드렸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얘는 원본 자체는 안티 알리아싱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오직 알파 채널 쪽만 안티 알리아싱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스트리트 알파로 저장한 거는 스트리트 알파를 선택하던 프리 멀티플라이드를 선택하던 일단 이런 점이 좋겠죠. 예, 그래서 본인이 그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스트리트 알파 쪽이 지원이 된다면 스트리트 알파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만약에 내가 프리 멀티플라이드로 선택을 하고 지금은 이제 아무 문제 없지만 아까 프리 멀티플라이드는 혹시라도 이 컬러가 완전한 검정색이 아닐 땐 문제가 됐었죠. 근데 스트리트 알파는 이런 거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네, 그 이유가 그렇죠. 얘는 원본은 무조건 안티 알리아싱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본 자체 그대로 유지합니다. 컬러를. 오직 알파 채널 쪽에만 안티 알리아싱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알파 채널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예, 본인이 사용하는 툴이 스트리트 알파도 지원된다는 거라면 그렇죠. 누구나가 다 가급적 스트리트 알파 쪽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예,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는 툴 같은 경우 잘 이렇게 보셔서 알파 채널 저장하는 옵션에 스트리트 알파가 있다면
가급적 스트리트 알파를 사용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보신 중요한 내용이 아까 그거죠. 만약에 프리멀티플라이드로 만들어진 이런 알파 채널은, 자, 요거 볼게요. 프리멀티플라이드로 저장이 된 요런 알파 채널은, 자, 이걸 잘못 선택하면, 스트리트 알파라고 선택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완전히 빠지질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프리멀티플라이드는 반드시 프리멀티플라이드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정상적으로, 그렇죠, 투명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빠진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요 내용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네마포드에 있는 요 옵션이 왜 있느냐, 혹시라도 본인이 사용하는 이미지의 알파 채널이 프리멀티플라이드로 적용이 된 거라면 반드시 얘 프리멀티플라이드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완전하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사용한 이 이미지 자체가, 알파 채널이 프리멀티플라이드로 저장된 거라면 반드시 얘를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이 사용한 게 과연 프리멀티플라이드로 저장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값으로 얘가 꺼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스트리트 알파 쓰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봤듯이 엣지 쪽이 깔끔하게 빠지지 않는다, 뭐 검정색이나 기타 어쨌든 깔끔하게 빠지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프리멀티플라이드로 저장이 된 겁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얘를 체크해 주면 깔끔하게 빠진다는 거죠, 알파 채널이. 자, 이렇게 해서 알파 채널에 있는 이런 옵션들, 이런 옵션들은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설명되어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내용으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좀 더,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서 좀 이해를 해 두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작업자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알파 채널을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질문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아직까지. 얘네들도 또 영향을 줍니다. 이건 이제 이미지 보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